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4일 월요일이고요. 월요일 오후 6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200 30분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이런 일이 있었죠. 네. 리튬 전지 공장인데, 아리셀이라는 회사. 그렇고요. 뭐 에스코넥의 자회사 뭐 이런 건데, 1차 전지 생산 공장이라고 그러죠. 1차 전지. 1차 전지면은 뭐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건전지, 건전지 계통입니다. 충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AA, 뭐 AAA 이런 타입 건전지고요. 문제는 이게 이제 리튬이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반응성이 굉장히 높은 원소이기 때문에 뭐 주기율표 보시면 수소 바로 아래에 있는 놈이 리튬입니다. 그 리튬 아래에 이제 나트륨이 있죠. 소듐이라고 하고 나트륨이라고 하는. 그 리튬인데 반응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 수분에도 취약하고, 그런 거죠. 그 위에 수소는 어떻습니까? 수소. 화력 좋지요. 물론 수소는 일단 아주 가벼운 놈이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고 위로 뜨는 습성이 강해서 불이 붙으면, 뭐 용기에서 불이 붙으면 이 안으로 불이 못 들어가고 그 위로만 계속 뻗어나가는. 그래서 용기 밖으로 나오는 가스에 불이 붙으면 그 불이 이제 위로만 계속 뻗는 성질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오히려 좀 안전하다 그래야 되나? 뭐 불이 났는데 안전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수소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놈이다. 같은 족이다. 가만히 있어보자. 같은 족이죠. 일족.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 전지면은 배터리거든요. 우리 건전지. 근데 그게 왜 화재가 났을까? 좀 의문이긴 합니다. 포장 공정이라 그러는데 생산된 제품을 갖고 포장을 해서 적재하고, 그런 과정인데 왜 그런지는 뭐 원인을 조사하겠죠. 화재 진화를 다 끝내고 나면 조사를 하겠지만, 포장 과정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BC 화면이고요. 네. 이렇게 8분 전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한 1, 20분 전에 나왔겠죠. 시간이 여기 찍혔었는데 안 나오네. 그래서 이 폭발 순간 장면을 누군가가 찍은 걸 제보를 했겠죠. 이게 저작권 때문에 여기서 틀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연기가 까맣지 않고 하얗죠. 저는 뭐 아까 인터넷으로 기사 검색을 좀 해보는데 어떤
기사는 검은 연기 치솟아 뭐 이런 연기 하얀데 에, 연기 하얀데 왜 검은 연기라고 얘기를 하지? 뭐 그래서 또 한번 왜 기레기라고 얘기를 듣는지 아니면 왜 애완견 소리를 듣는지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수출품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뭐 중동 쪽, 사우디인가 어딘가 쪽에 수출 많이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포장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아마도 적재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파손이 있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저는 파손이 있으면은 이 녀석들이 어느 구석에선가 파손이 있다 그래서 뭐 건전지가 물리적으로 구조가 변한다거나 해서 어느 부분부터 그 적재해 놓은 어느 부분에서부터 뭔가가 발생을 했고 그게 바로 옆으로 빠바바박 번지는 가능성이 높죠. 한쪽 한 번 터지기 시작해서 그 주변 애들이 계속 영향을 받아서 연쇄적으로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기사를 조금 봤는데요. 이게 오후 3시에 제가 볼 때만 해도 시신이 8구였는데 요거는 시간 수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선 최종 수정이 15시 20분인 걸로 봐서는 17시 20분? 17시 20분인 걸로 봐서는 5시 이후에 얘기가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 중간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는 8구였습니다. 소사라 그러죠. 소사. 네. 질식이 아니고 소사입니다. 탔다는 얘기죠. 네. 아주 비참한 일입니다. 대부분은 이 23명 실종자로 알려진 23명 중에 대부분은 이제 외국 국적 20명인데 대부분이 중국 국적인 것 같죠. 한국 2명, 미확인 1명. 네, 그렇습니다. 완제품 35,000여 개. 뭐 사이즈는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손가락 건전지 그런 것들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고요. 커봐야 뭐 우리 좀 뚱뚱한 건전지 있죠. 그런 정도가 최대 사이즈인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오후 3시 현재네요. 3시 현재 사망자 20명 이상. 3시에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좀 늦게 본 건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물리적 손상으로 인한 위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포장 공정이니까 뭐 다른 걸 하는 건 없겠죠. 포장해서 적재하고 이런 곳이었던 것 같은데, 예. 네, 요런 원인들 또는 보관 장소가 조금 안 좋아서 고온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예. 그래서 뭐 60도 이상 고온으로 유지되는 장소에 전지를 보관하거나 충전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내부가 어떻게 됐든 물리적으로 손상이 됐는데 그곳에 이제 수분하고 반응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어, 어떤 정제 과정에서 반응 용기가 이제 폭발을 해서 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용기 자체가 큰 것도 아니고 일단 그 반응 용기 바깥 반응 용기가 놓여 있던 곳이 이제 후드 안이었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용기 폭발로 다친 게 아니고 그 폭발에 의해서 그 후드에 예, 그 후드가 깨지면서 그 파편으로 파편에 의한 그 부상을 입었는데요. 다행히도 예,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입원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부상자가. 근데 뭐 부상 그 신체적인 거는 그렇게 신체적인 건 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심리적인 게 좀 컸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한 달 정도는 병원에 그냥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귀 안 하고. 뭐 회사에서는 네, 산재 처리는 안 했죠. 예, 일단 상처가 그렇게 뭐 심각한 부상이 아니고 본인도 뭐 그런 걸 원하진 않고 회사에서 적절한 보상 정도로 끝냈던 것 같습니다.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뭐 현장 실사도 나올 거고 뭐 이렇게 심사도 받기 그러니까 회사에서 대충 뭐 얘기를 한 거죠. 예. 지금은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는 둘이 합의하면 대충 넘어가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또 한 번은 이제 화재가 있었는데요. 그 이 리튬처럼 이게 확 이렇게 되는 놈은 아니고 어떤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소량의 퓨움이나 이런 형태로 나왔던 것들이 예, 용기라는 게 완전 밀폐가 되진 않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디든지 조금씩은 셀 수는 미세하게 이제 그런데 그런 녀석들이 이렇게 후드 내에서 어디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디 한 군데 이제 걸리는 데가 있으면 거기 이제 조금씩 모이는 겁니다. 모이다가 이 녀석이 어느 날 평소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 번도 없었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비가 좀 많이 온 날도 아니었고 비 온 다음에 한 2, 3일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예, 벽에서 이제 화재가 나는 거죠. 벽에서. 보통 생산동의 벽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샌드위치 판넬들이 많죠. 그래서 누수가 가능하고 오래됐으면 중간중간에 이제 그 녹도 나고 그래서 갈라진 틈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쪽 어느 쪽으로 해서 어떻게 됐든 수분하고 반응을 해서 이 녀석이 거기서 이제 발화가 된 거죠. 발화가 됐는데 그 화재 경보가 울리고 예, 나서 고참 직원 하나가 이걸 딱 입더니 예, 쑥 들어가는 겁니다. 예, 소화기 하나 들고 쑥 들어가죠. 어디서 났는지도 찾아야 되는데 모르겠으니까 우리 다른 직원들은 연기 나니까 다 밖으로 피했고 우리 저희 회사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예, 그 복도에 있어갖고 이걸 딱 입고 쓱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보고 이 친구가 했지요. 화재 진압을 했습니다. 소화기 들고 들어가서. 물론 소화기도 좀 다른 걸 써야 되는데 무식하게 그냥 분말 소화기 뿌려가지고 나중에 예 그거 닦느라고 더 고생했다고 투덜투덜 거리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 분말 말고 뭐 하론도 있고 뭐 이럴 텐데 그때는 뭐 급하니까 아무거나 손에 집어 들고 간 거죠. 일단 불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화재 진압을 했으니까 다행이죠. 그리고 이 친구가 진압하고 나올 때, 예, 그때 소방서 차가 왔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소방차가. 근데 막상 와 보니까 할 일이 없죠. 근데 화재 발생해서 이제 처리는 끝났고 하다 보니까 이거 원인을 뭘로 해야 되냐. 이미 출동을 했는데 예, 이미 화재 진압은 끝났고 그러니까 소방관들도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뭐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네, 누전 같다고 누전인 것 같다고 아, 예, 그러더니 딱 예,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딱 거기서 끝내고 갔습니다. 예, 그게 제일 편하죠, 자기들도. 그리고 이미 화재 진압이 자체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예, 뭐 거기서 뭐 어떻게 어떤 수분에 민감한 어떤 뭐 물질이 어떻게 돼서 어느 틈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이런 거보다는 누전 딱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건 우리 회사 직원들 중에서도 예, 아는 사람만 안다. 뭐 그랬었죠. 예. 근데 제가 봐서는 여기는 이 이유는 사실 저는 좀 이 원인이 좀 클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완제품이잖아요. 완제품이고 포장실까지 오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작업 과정이 포장 과정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상황에서 예, 물건을 막 다루게 되면, 네, 막 다루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뭐 여기는 뭐 사용자의 실수로 발생되는 경우가 더욱 많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엔 이거는 포장도 끝나서 소비자들이 사서 쓰는 그 과정에서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주로 포장 과정이었다. 포장이고 적재했고 예, 그렇습니다. 만일에 화기가 있었다면 오히려 또 문제가 되겠죠. 근데 여름이라 뭐 어떻게 그 정도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원인은 나오겠지만 사실 뭐 제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다. 다른 화재의 원인들도 네, 항상 당국의 발표와 네, 연구자들의 발표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기도 중간에 어떤 협상의 영역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차트를 좀 보죠. 어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제는 뭐 여기 조금 위에서 끝났죠. 380점 얼마에서 금요일 날 이렇게 끝났고 다음 목표는 위로는 여기 385보다 조금 위, 아래로는 375보다 조금 위. 이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오늘은 큰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없을 것 같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주말에 환율 변동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이죠. 크게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네, 횡보하거나 그나마
예, 환율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약 스물스물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미국 시장은 주말에 보합이었기 때문에 예, 얘는 영향을 끼칠 일은 없고 영향 받을 거 환율밖에 없는데 환율 자체도 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뭐 아침에는 그냥 횡보하거나 약간 상승하는 그런 가던 길을 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예. 네, 뭐 많이 빠진 건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하락엔으로 이렇게 빡 떨어지는 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네, 이제 시장은 아래쪽으로 돌 가능성이 높은 모양인데 그렇게 나올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렇게 봤죠. 근데 진짜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동네까지는 한번 쳐줘야 전환을 할 텐데 중간에서 이제 돌았죠. 예. 그래서 별로 할 일 없는 날이었다. 여기서 집어넣은 거 여기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는데 또 안 내려오고 그래서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네, 그렇고 장중에 뭘 하기에는 그렇고 이제 장 막판 왔으니까 여기서 378.39에 왔으니까 다음 목표를 383.39니까 383. 여기 정도 아래쪽은 조금 내려서 여기 정도 잡으면 되겠죠. 다음 목표는 내일 만일에 아침에 좀 많이 움직인다 싶으면 목표를 이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환율도 이렇게 오늘 올라갈 듯 하다가 다시 쭉 밀려서 내려오는 중이고 예. 여기서 저항을 받고 이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이제는 이 라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주가도 왔다 갔다 하겠죠. 이 안에서. 해외 시장 영향은 둘째 치더라도 환율만 가지고서 본다면 환율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우리 시장도 뭐 이 안에서 깔짝깔짝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며칠 횡보하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거는 예, 하락세로 설령 돌아섰다고 하더라도 뭐 급하게 가거나 크게 가거나 이렇지는 못할 거다. 가봐야 요 동네 정도에서는 내려가더라도 요 동네 정도에서는 멈춰야만 하고 지금 뭐 큰 모습도 아니고 예. 이걸 하락엔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뒤가 약하죠. 예. 그럼 또 얘처럼 이런 식으로 얘 뒤가 좀 밋밋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며칠씩 깔짝깔짝대는 횡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물론 뭐 형식적으로 한번 내렸으니까 이제 가던 길 갈게 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어떤 이런 식의 추세를 보면 여기 한번 뚫었으니까 한번 내려왔으니까 이제 다시 복귀해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아직 모르죠. 오늘 밤에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환율이 지금은 이렇지만 오늘 있다가 또 밤에 새벽에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는 거고 해외 시장도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오늘도 가능성은 양쪽으로 예, 열어놓고 상승은 어제보단 조금 낮은 곳, 하락도 어제보다 조금 더 낮은 곳에 목표를 표시를 해놓고 예, 기다려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그러면 풋옵션은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잘 만들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풋옵션의 차트도 아주 밋밋합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 올라갔다가 슬쩍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꺾이는, 여기서 이렇게 돌면서 다시 또 이렇게 꺾이는 아주 밋밋한 모양을 만들고 있죠.
이 밋밋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걸 다시 극복을 해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극복을 못하면 다시 뭐 이렇게 좀 횡보하다가 스리슬쩍 밀려서 또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풋옵션에서도 힘 있는 모양은 나타나지가 않았다. 콜은 그럼 힘이 있느냐? 콜도, 예, 콜은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힘이 없죠. 예. 양쪽 다 힘이 잘 안 보인다. 양쪽에서 힘이 다 안 보이면 결국 요 동네에서 또 어떻게든 깔짝깔짝, 예,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시장에 대고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좀 움직이게 놔두고 그 동안은, 예, 큰 금액을 넣는 것보다는 그냥, 예, 던져만 놓을 수 있는 금액 정도로 집어넣어 놓고 좀 시장 좀 다시 좀 좋은 모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조금 더 본 다음에, 그래도 이런 모습 정도 나오고 나서 한 이틀 횡보하면 좀 많이 집어넣어 볼까? 예. 또 이런 모습 정도 나오고 한 이틀 횡보하면 한번 조금 더 집어넣어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도 마찬가지고 한 이틀 횡보한 다음에 요 종가에서 요렇게든 요렇게든, 네, 양쪽으로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쪽만 보는 건 늘 위험하다. 예. 위험한 건 다 위험하지만 그 위험의 강도가 더 크다. 예. 그래서 한쪽으로만 넣으시려면 금액을 극단적으로 좀 많이 줄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어디였죠? 여기 아리셀이 어느 회사였더라? 에스코넥. 예, 에스코넥 자회사 아리셀. 예. 이 아리셀의 이제 화재 모습을 봤고 또 화재 진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된 이분들이 다 뭐냐면 소사입니다. 소사. 네. 보통 화재 현장에서는 이런 상태보다는 보통 질식사 쪽이 좀, 네, 주였던 반면에 오늘은, 네, 이 상태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화상 있고 경상으로 분류됐다가 나중에 대형병원으로 다시 옮겨준 분도, 예, 화상이죠. 그분도. 그렇습니다. 요새 뭐 이런 일이 많이 터지죠. 회사에서는 준비를 했었는지, 비상통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못 찾고, 그러니까 발견된 장소가 여러 군데라 그러죠. 비상계단은 아마 양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걸 뭐 너무 연기가 심해서 못 찾았는지 아니면 찾을 시간조차 없었는지, 그거는 뭐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네, 나라에 또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시황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시황 모르더라도, 예,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배팅 약하게 해서 양쪽으로 던져놓고 시장 더 지켜보겠다 이런 생각이면 부담 없지요. 굳이 어떤 누군가의 의견을 구하지 않더라도 뭐 저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
그런 분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더라도, 예, 이런 거는 뭐 잘 모르겠다 그럼 소액으로 집어넣어 놓고 크게 변동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큰 위험은 없습니다. 한 방을 노리시면 안 되고요. 시황은 뭐 그렇게 해도 돈 버는데 이런 데는 지장이 있겠죠. 예. 이런 데도 지장이 있을 거지만 뭐 예. 아주 큰 지장은 없으니까. 예. 뭐 조금 잃으면 조금만 잃으면 되겠죠. 시장이 이렇게 횡보하거나 이러면 어쨌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양쪽으로 보고 그냥 소액 던져놓고서 시장 흐름을 조금 더 보면 되니까 뭐 이런 거에 너무 시장 분석을 어떻게 할지에 집착하지 마시고 네. 안전관리 이런데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일하는 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은 뭐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다. 사고가 또 일어났고 예. 오늘은 실종자 전원이 아마 다 사망을 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실종 보고가 됐던 사람들이 아마 전원 사망한 걸로. 그리고 질식사도 아니고 소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만 하도록 하지요. 월요일이고 너무 뭐 안 좋은 얘기만 오래 하는 것도 안 좋고 그렇다고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났는데 가볍게 또 막 깔깔대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오늘은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